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금파생꾼입니다. 방금 전화가 와서 녹화를 하다가 아주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중간에 통화 때문에 제가 끊었습니다. 끊고 다시 녹화를 하려니까 되게 씁쓸한데요. 어,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한강에 금호강에 지금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약 한 10km 정도를 걸으면 1시간 반. 그러면 들어가면 이제 마감장이 가까워졌겠다, 그죠? 주말에 시황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쯤이면 하락이 마무리될 차트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침 10시 30분 중국장 개장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하락 중이었고요. 아침에 미국장은 폭등을 해서 또 한 150포인트, 17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요. 그 뒤로는 못 봤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잘 마무리되었고요. 오전에는 계속 콜로만 매매를 했습니다. 풋은 분명히 시가가 많이 떨어질 걸 예상했기 때문에 아침 8시 30분, 40분쯤에 저희 시크릿 카페에다가 제가 풋 매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예, 풋 매도를 시초가에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쯤 뭐 꽤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하는데요. 저점에서 약 한 6포인트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280에서 286 이상까지 왔으니까 저점에서 6포인트 이상 정도 나왔는 것 같은데요. 뭐 이거 하나 먹자고 사실은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의들을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먹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제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리 비운 시점부터는 이제 시세 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웠거든요. 물론 뭐 단타적으로 대여섯틱 이렇게 먹을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후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시장이 아닐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굉장히 친한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요번에 알던 사람들이 이번 장에서 크게 먹겠다, 엄청난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달려들었다가 결국에는 재미도 못 보고 뭐 이렇게 마감되었다라고 방금 전에 카카오톡이 왔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파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현물 하시는 분들은 파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생을 할 그 여유가 없지만 반대로 또 어우야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금호강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 발 앞에 금호강이 있지, 그죠? 예, 집 발 앞에 금호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항상 대박을 노리고 있고, 또 사실은 정말 매매 잘해가지고 하루 만에 1000%도 나고 2000%도 나고 뭐 이렇게 나오는 시장에서 뭐 1000만원만 넣어가지고 1억을 만들어가지고 좀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는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 있는 거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뇨도 있고요, 고혈압도 있고요, 심혈관 질환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날 바로 적사할 수도 있고요, 뭐 한 달 있다가 적사할 수도 있고 1년 있다가 적사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죽는, 우리 흔히 말하면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보통 시작을 해서 짧으면 3년 안에 정말 성공적인 매매를 해야 됩니다. 뭐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성공적인 매매를 해서 이제 주식장을 떠나서 이제 그 주식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해오면서 해외여행도 댕기고 또 그 돈 써가면서 놀러 댕기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요. 사실은 3년 안에 답을 못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몰라야 될 부분들 다 알아버렸지, 그죠? 매매를 하면서 시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매이자가 어떤 건지 이걸 다 알아버리는 순간부터 우리한테서 대박은 멀어집니다. 사실은 정말 대박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떨결에 사놨는데 손실이 났지만은 그걸 그냥 그대로 보유를 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대박이 나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빠꼼한 사람들은 이미 주가가 내려갈 거라 올라갈 거라는 것을 약 한 70%의 확률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그거를 그 대박이 나오는 자리지만 조금 더 싸게 잡으려다가 바닥에서 못 잡게 되거나 혹은 정말 밑에서 잘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주니까 팔아버렸다든지, 그죠? 팔고 나니까 대박이 나더라,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주식 경력을 좀 똑똑한 사람들은 1년 정도 안에도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건강과 비유하자면은 흡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인 상태에다가 고기나 튀김 종류, 기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 심혈관 질환에다가 이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제 주변에도 이 급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다행히 제 친구들 중에서는 없지만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중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6살 어렸고, 제가 그때 37살, 38살이었을 때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동생 2명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 명은 못 깨어났고요. 한 명은 이제 혼자 숙소에 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화장실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두 친구 다 나이도 되게 30대 후반,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중초반이었고 굉장히 몸이 건강했어요. 근데 이 우리 숙소 직장 다닐 때 그 숙소에 2명이 그렇게 안타깝게 별세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무리를 하면은 그렇게 별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저 친구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되었을까,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급사의 원인 중에서 거의 90%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뇌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근데 혈관의 문제라는 게 세 가지 다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중환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환자예요. 자, 김치를 건강한 사람들이 먹으면 그거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의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김치는요, 그 안에 나트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혈압에 되게 안 좋고요, 당뇨 환자에게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있는 환자에게도 안 좋아요. 결국 김치라는 좋은 발효식품이 사실은 일반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발효식품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좋은 반찬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독약이랑 똑같은 거죠. 자, 옆에 친구가요, 야, 내 얼마 전에 뭘 사가지고 500만 원 먹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는 여러분들한테는 독약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친구가 바로 독약인 거죠. 왜? 그 친구는 자기가 벌 때는 자랑을 하고 술도 사주는데 자기가 날렸던 이야기는 안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즉, 그 친구가 손해볼 때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가 돈을 얼떨결에 벌었을 때는 자랑도 하고 돈을 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해보라 저거를 해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거의 태반, 아니 어쩌면 90%, 99%가 그런 친구일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이 이 대박에 대한 꿈을 못 버리고 계시는 분들, 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경력이 1년 이상 뭐 3년 이상 됐던 분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남에게 어떤 매매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나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모두 엄청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가 담배를 피고 또 짠 음식을 먹고 튀김을 먹고 고열량 식품을 먹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급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은 급사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설마 나한테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죽은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야, 내가 이렇게 젊은데, 그리고 뭐 피검사를 해보니까 나는 고지혈증도 없고 고혈압도 없는데 설마 내가 죽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과 비교를 했을 때요, 우리는 이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을 따라할 일도 없을 뿐더러 또 대박을 노린다든지 뭐 큰 거를 노린다든지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약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쥐약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도저히 나는 욕심에 대한, 수익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겠다, 근데 그 끝이 좋다면 천만다행인데요, 그 끝은 약 1% 정도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돈을 날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는 여러분도 모르지만 발을 딱 들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역할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돈을 날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역할을 하시고 싶다면, 우리는 모두가 환자이기 때문에 짭고 맵고 싱겁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만 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작게, 그리고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의사들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처방해 주는 거죠. 저도 의사는 아니지만 주식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1년이 되지 않은 투자가라 그러면 제대로 배워 가지고요, 한번 1년 안에 뭐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한번 벌어 보시라고.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돈 몇천만 원이 사실 인생으로 치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중에 있는 몇천만 원이요, 사실 인생으로 치면은 별로 중요한 돈이 아니에요. 그 돈 있다고 해서 평생을 재밌게 먹고 살다든지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한번 인생에 있어 가지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다 라고 저도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1년이 이상 되었던 중고다. 중고 제품이다. 중고 제품의 특징이 뭡니까? 새 제품과 중고 제품의 특징, 일단 중고 제품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요, 새 제품이나 중고 제품이나 수리비가 똑같기 때문에, 새 제품은 여러분들이 고장이 나면 무상 AS가 가능한데, 중고 제품은 무상 AS가 안 되니까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리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사채에도 손을 대게 돼 있고, 여러분 집안에 뭐 집문세에도 손을 대게 돼 있고, 친구들한테도 덩치게 돼 있고, 그게 바로 이 인생이라는 얘기죠. 이 주식 투자의 그 뭐 나쁜 악순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거를 못 버리시는 분들은 그냥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나는 장애인이다. 근데 이 장애가 몸에 있는 장애가 아니라 내 혈관에 있는 장애인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짧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거 먹다 보면 반드시 식사할 수 있다. 살기 위해서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내 돈도 내가 지키고, 투자는 크게 먹는 게 아니고요, 작게 여러 번 먹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 해 두 해를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먹어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보면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이 될 뿐더러,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1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30대 40대라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돈 못 벌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있다면, 직장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돈 못 벌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1, 20년 뒤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정말 그때는 돈 100만 원에 손 벌벌 뜰 때가 오거든요. 고정 수입이 없다 보면은. 그때 이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경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스를 줍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좋은 우리 인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강아지만 반려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주식 투자도 저에게는 반려자거든요. 저에게 만약에 주식 투자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백수 생활을 약 한 15년 정도 하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몇 달 정도는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약 15년간을 제가 쳐놀면서 지금 이 남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저 금호강에 지금 제가 산책을 나와서 약 1시간 2시간 동안, 그리고 저녁에 또 헬스장 가고 또 시간 날 때 골프 치러 가고, 이 돈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왔겠어요? 아버지 주머니 앞에 나왔겠어요?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렇게 벌어도 돈이 남아 돌아요. 사람이 심하게 낭비를 하는 사람 같으면 사실 이렇게 놀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 30살 때는 굉장히 심한 낭비를 했습니다. 번 돈 다 써버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아끼게 되고, 특히 남자들은 여자한테만 돈 안 쓰면요, 돈은 무조건 남게 돼 있어요. 제가 여자가 없은 지가 좀 몇 년이 지나니까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 필요도 없고, 많이 벌어도 쓸 데도 없어요. 뭐 혼자서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니고요. 기껏 해봐야지 제주도나 가가지고 놀고 오는 게 전부 다고, 아니면 전국 일주를 하는 게 다인데, 이 정도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또 돈이 들더라도 잠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스마트폰 보고 그냥 매매해가지고 1, 20만 원 벌어서 또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모텔 좋은 데 잡아서요, 여행하다 보면은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여행도 재밌게 다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이나 많으신 분들, 만약에 욕심이 나신다고 하면 그 욕심을 고치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 스스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장애인이거든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은 조심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어제입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지, 그죠? 예,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꼭 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저희 카페에다가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꼭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우리 시크릿 회원도 마찬가지고 연구소 회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일기를 꼭 적으세요. 일지를 꼭 적으세요. 뭐 일지와 일기를 같이 적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들은요, 제가 한 개도 제 사심으로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란 얘기죠. 제가 해왔던 길이란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18년, 올해까지 19년인데요 19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큰 부자는 못 되었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3, 400, 4, 500 많이 벌면 1000만 원까지 매달 하루도 빠지 않고 계속 수익 내면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사소한 데서 여러분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지는 여러분들 2010년도, 2008년도 박스넷 들어가 보시면 제 일지가 다 있어요. 제 아이디를 쳐보시면 제 일지가 다 있어요. 일별로 다 있습니다. 그때도 일별로 다 매일매일 올려드렸기 때문에, 적든 크든 간에 또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매일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손실이 나면 쪽팔리지, 그죠? 또 특히 뭡니까, 오전에 수익 났다가 오후에 손실 나면은 좀 짜증나지, 솔직히. 그러니까 일찍 올리기도 싫고, 그죠? 그럼 다음날 어떤 생각합니까? 야, 어제 손실 받는 거를 빨리 복구해야 돼, 이 욕심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장애인이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렇게 막 열받는 일을 만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열받는 거 하나로 다음날 바로 적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위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지를 적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오늘 내가 했던 매매가 10번을 매매했는데 그 중에서 6번은 먹고 4번은 손해를 봤다. 그러면 먹었는 6번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리는 내일 또 10번 하면 6번 먹을 거거든요. 그 다음날 매매해도 또 6번 먹을 거거든요. 문제는 손해본 4번입니다. 이 손해본 4번을 오늘은 손해를 봤지만 내일은 손해를 안 봐야 되고 한 달 뒤에는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야. 그러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해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다 기대기를 딱 맞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나를 때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때려버립니다. 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야, 인마는 맞아도 가만히 있네. 내가 실수로 때렸어요, 이 사람을요. 사실은 친구 뭐 영철인 줄 알고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던 거라. 그러면 저 사람이 항의를 하면은 내가 미안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렸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사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그 사람을 착각을 해서 또 여러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때렸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전만은 맞았으면서도 왜 맞은지를 모르고 그 이유를 따져보지도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실수를 또 때렸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메이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그리고 저랑 메이저와의 관계인 거예요. 메이저가 제 돈을 뺏어가면요, 나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내 돈을 못 벗어나게, 이번에는 내가 뺏겼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일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카페에다 올려놓은 일지를 만약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6개월 전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그리고 6개월 전에 내가 두들겨 맞았던 그 자리를 지금은 안 맞게 되었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그 일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6개월 가기 전에 깡통 차는 사람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깡통을 차지만, 저희 카페에 있는 분들은 제가 뭐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카페를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을 다 떠나고 깡통을 차도 저는 계속 여러분들 곁에서 매매를 할 거거든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제가 하락하는 거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하지 말아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락했던 것과 하지 말아했던 것의 그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요, 나중에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내가 이거를 왜 하락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안 한 사람들은 1년 뒤에도 제가 그걸 하락할 거거든요. 그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지금 가지고 있던 자금의 뭐 일부분 또는 대부분은 날린 상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니, 돈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복구를 합니까? 그렇지, 그죠? 뭐 50만 원 날려가지고 50만 원 복구하는 거는 뭐 가능한 거지만, 만약에 5천만 원 날렸는데 5천만 원 어떻게 복구합니까? 여러분 1년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날리게 되면요, 그거는요 복구 불가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 날리면은 한 3개월 정도 바짝, 두 달에서 3개월 바짝 매매해 가지고 1,000만 원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3천만 원 5천만 원 날리게 되면요, 저도 힘 빠지고 나서 매매하기 싫어져요. 그 왜 그래 날렸냐 말이지. 처음부터 애초에 장애인인데 스스로가 장애인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알아요. 이제 내가 장애인인 거.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 몸 상태를, 제 스타일을, 제 밥그릇을 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합니다. 남들은 현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옵션이에요. 왜? 현물은 매매해 가지고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볼 수도 있고, 또 매매 안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은 옵션은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야간 시장에 손실 났는 경우가 1년 중에 하루 이틀밖에 없고, 주간장의 경우도 정말 손실이 많으면 한 달에 한두 번, 금액은 먹는 만큼 정도밖에 안 날리고, 1월달처럼 손실이 하루도 없는 날도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1시간만 매매해가지고 하루에 20, 30만 원 벌 수 있는데 제가 왜 딴 걸 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저는 옵션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